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 한국전력이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최근에 힘든 구간들이 많았어요. 힘든 구간이 정말 6개월 넘게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삼성 뭐 최근에 그 상속세 낸다고 해서 떨어지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또 외국인 판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던 만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대응과 매매 기법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차트적인 면, 여러 가지 좀 글로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에 한 종목 정말 좀 시장 안 좋을 때 드렸는데, 이 한일사료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290% 수익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장 안 좋을 때도 수급은 돌아가고 있고 좀 이 시장의 먹거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한 종목 준비했는데,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려보면 바로 세력 매집주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인데, 요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지금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합니다. 취임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어떤 진짜 메이저 세력이, 이 세력들이 다음 정책주를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느냐, 요거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한 1년 동안 올라갈 수 있어요. 몇 배씩 폭등을 합니다. 이런 대선 정책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드릴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나갔던 종목이 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정말 수익이 많이 났는데, 뭐 한일사료 놓치신 분들, 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꼭 받아보세요. 이 종목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로 이렇게 1번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종목, 자, 요런 세력 매집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황, 이 시황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서, 자, 모든 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업종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종목이에요. 그 다음이 타이밍이고요. 이런 건데, 자,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안 좋아요?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안 좋아요. 그런데 업종 중에 뭐 좋아요? 인플레이션 업종 좋아요. 경기 민감주, 예를 들면 건설, 철강, 뭐 식품,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 좋아요. 근데 나머지들 싸그리 안 좋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지금 이제 일주일간 좀 비슷비슷했어요. 계속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강해지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러시아 최애국 지위를 박탈안을 가결했다. 자, 93개국 찬성으로 인권 이사회 다 자격 정지했다. 러시아 경제 3월 타격이 매우 크다는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요게 좀 가속화됐고, 지금 사실 석탄 제재까지 들어가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석탄,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이제 부족해질 것 같아요. 특히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식량주 폭등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좀 시장이 있는데, 자, 요즘 최근에 오늘 이 나왔던 그건데, 자,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고 있어요. 실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요 돈을 주는 건데, 실업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어떤 거예요? 너 돈 못 버니까 돈 줄게, 요런 거니까. 요게 최저다라는 것은, 이 돈 받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실제로 실업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용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이 늘면 기본적으로 연준 페드라고 하죠. 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방준비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페드 뭐 달러 찍어내는 데 있어요. 달러. 제가 어렵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나씩 조금씩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페드에서 여러분들 고용이 늘어야만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어요.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
좀 다르거든요. 이 양적 긴축은 채권을 가지고 이제 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요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지금까지도 좀 복잡했는데 뭐냐 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있냐면, 자 이제 고용도 좋아졌는데 금리 올려야지 3.5%까지. 요분은 매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세인트 루이스라고, 이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분은 항상 좀 강하게 말씀하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 올려야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5월 이후에 6월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 자 요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미국도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되면 요거 잡으려고도 금리 인상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근데 고용이 지금 낮으면, 이거는 고용이 낮으면 이걸 올릴 수가 없다였는데 고용이 이제 좋아지지 않느냐,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니까 이거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 요 논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연준이 주장해왔던 건데, 그 그림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 그러니까 0.5% 올린다, 퍼센트 포인트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0.25씩 올려야 되는데 급하게 올리겠다, 금리 지금 당장 빨리 올려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의사로까지도 지금 6월부터 금리 인상 등 즉각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원래 ECB 여기는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 유럽 쪽은 기본적으로 아직 시장이 많이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 중국, 뭐 미국처럼 아직 괜찮아지지가 않았어요. 러시아 때문에 더 안 좋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면, 더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중국이래, 이 유럽에서도 정상적 즉각적 조치에 다수 동의한대요. 금리 인상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기가 진짜로 눈앞에 다가왔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금리 인상이 이게 마지막 우리 악재로 시장에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드디어, 자 그래서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대요. 제가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나올 거는 없어요. 전쟁까지 난마당에 전쟁 나면 또 주가 빠질 거 이미 다 빠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등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빅스텝은 이미 증시에 반영돼서 인플레 정점 통과론도 솔솔. 자 지금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인플레이션주가 꼭대기까지 가서 이 개인들이 모두 다 탈 때 결국 우량주들이 바닥에서 그때부터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주에 무조건적으로 올라타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예전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이 개인들이 이 우량한 종목에서 돈을 다 빼서 드디어 그 인플레이션주에 지금 식량 폭등했죠. 식량 뭐 예전에는 뭐 가스 뭐 이랬지만 지금은 식량, 뭐 철강, 뭐 밀, 뭐 지금 이런 쪽으로 수급이 미친 듯이 개인 수급들이 쏠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진짜 메이저들 우량주 담아요. 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요 종목도 좀 받아보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폭등주 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한일사료 보세요. 292%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거 좀 이제 시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좀 시황이 그대로 좀 녹아있죠. 정말 좀 안 좋은 하락을 좀 겪었는데, 자 한국전력은 사실상 뭐 차트가 의미 있나요? 물론 의미 있죠, 저가니까. 자 그런데 한국전력 지금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 한전, 미국에서도 지금 상장된 주식이거든요. 가장 허접한 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기료 정치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참 뭐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이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한전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부실화하는 한전, 전기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오늘 22일 따끈따끈하게 저녁에 나온 기사예요. 한전 적자가 최대래요.
자, 그 대신 전기료 규제 대신 흑자 경영을 허용한다. 뭐 관료주의 맞고 규제를 철폐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자, 당초 좀 요거 좀 내용을 좀 보면은 어떤 거냐면, 당초 한전은 2분기에 인상을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달가 동결을 공표를 정부가 하니까 인상을 건의했어. 이거 안 된다. 더 이상 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계속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최대 적자가 예상돼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유가가 오르면 그냥 한국전력은 마이너스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유가가 막 떨어졌을 때, 그때 유일하게 한국전력이 배당까지 주는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실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연료비 연동제였어요. 요거를 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연료비 연동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안 해줬어요. 국민들 힘들다. 근데 한 분기에 1,000원씩만 내면 되거든요. 이거 1,000원 한 가정당. 근데 이걸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하나가 국민들이 1,000원씩 세금을 그렇게 하지. 세금을 그렇게 막아주지. 이상한 세금 걷고 이상한 벌금 때려가면서 세금 걷어놓고 한국전력한테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그린 뉴딜 정책을 견지했대요. 그래서 근데 전력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그 성과를 포장했대요. 근데 최근에 탈원적 정책에 수정을 보이면서 물가 인상 우려를 전력 가격 동결의 근거로 내세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팀도 전기요금 인상 소지를 가능한 한 사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또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 책임은 한전 윗분들이 지셔야 되는데, 당장 5월부터 실행 방안이 막막하대요. 윤석열 신정부 임기 중 불가능할 수도 있대요. 원전 확대 이런 거. 그러니까 원전 확대를 윤석열 임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경제적 효과 창출은 더 걸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향됐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그 오브 바닥에 막 그 끝에 있는 게 한국전력이에요, 여러분들.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기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미국에 상장된 기업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은 뭐 원전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기료를 좀 인상하는 방안이 분명히 좀 벌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거를 물론 시장 하락 영향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원전 이후에도 또 이렇게 하락된 거 보면 한전은 정말 조금만 올라도 이 매물이 얼마나 두터운지 그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저는 한전이 올해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조금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유일하게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원전을 미친 듯이 수출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고 이거 미친 듯이 수출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 좀 이 비용 좀 줄이고, 자, 금리 인상 수혜주예요. 사실 한국전력은 금리가 올라지면 유가가 내려가요. 그럼 그때 바로 한국전력이 좋은 상황이 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곧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기본적으로는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하면 오르겠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한국전력 주주 여러분 힘드실 때 이 종목 받아서 좀 수익 좀 내보세요. 이 종목 저도 이제 계속해서 종목 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좀 한 종목씩 좀 뽑다가 재미 들려가지고 좀 뽑고 있는데 너무 수익률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좀 아주 강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 힘들 때 한국전력 주주 여러분들 힘들 때 좀 도움되시라고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간단하죠. 위에 있는 번호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